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깨분TV 정성태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에 의해서 여러가지 일이 한꺼번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 자금 횡령, 그리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서울 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책임 전가 등을 한다며 1심 때보다 오히려 구형량을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총장 힘 빼기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청와대 선거 공작 및 감찰 무마 의혹,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 가족 비리 등을 수사 지휘하던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대검 참모진 모두를 교체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문재인 청와대에 의한 인사보복이라 아니할 수 없을 듯 싶습니다. 특별히 인사재청에 필요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 등 모든 것을 무시한 채 그야말로 인사권 난도질을 자행한 셈입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놓고 맞선 이후에 급작스레 취해진 사태입니다. 여기서 추미애 장관은 속칭 문파 들러리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는 날입니다. 검찰 인사는 통상 관례적으로 법무부가 사전에 이를 검찰총장에게 알린다고 합니다. 검찰총장이 수사 등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고려하고 또 검토해서 의견 조율을 하자는 그런 뜻이겠죠. 이는 대체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사전에 따로 만나거나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의견 조율을 마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 그 어떠한 내용도 윤석열 총장과 사전에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검찰위원회가 개최되기 불과 30분 남겨놓은 시점에서 윤 총장을 갑자기 호출한 것입니다. 그러자 윤 총장이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윤 총장이 그랬던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듯 싶습니다. 왜 그런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인사 관련 의견은 전혀 듣지 않은 채 검찰 인사위원회를 강행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기존 관례에도 없었던 초유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윤석열 총장 패싱을 노린 것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왜 윤석열 총장을 호출했던 것일까요? 그냥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인사위원회 열어서 검사 발령 내면 될 텐데 말입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더군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할 때 이를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검찰청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검찰 인사 명단을 검찰에 보내지도 않은 채 불쑥 의견을 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깜깜이 인사가 진행되는 것이죠. 그것도 검찰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30분 전에 말입니다. 그야말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협의를 거쳤다는 그런 요식 행위가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를테면 청와대 하명을 받은 추미애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다 마친 후에 검찰총장을 들러리서라는 것에 다름 아니었던 셈입니다. 같은 날 오후 종료된 검찰인사위원회에서도 법무부와 검찰의 인사협의 절차가 부재했다는 내용을 인사위 회의록에 남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법무부와 검찰 역사에 쉽지 않을 오명을 문재인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남긴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이렇게 지적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인사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그 안을 토대로 법무부 장관과 만나 의견을 들은 후 인사협의가 끝나면 대통령께 제청하는 것이 법령과 절차에 맞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먼저 인사안을 제출해달라고 회신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사의 시기, 범위, 대상, 구도 등 인사 방향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무작정 협의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인 셈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청와대가 또 툭 하고 불거졌습니다.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검찰을 겁박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겠지요. 그러나 통상 검사장급 인사는 최소 1년은 보장하는 게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몽땅 난도질을 합니까?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 핵심 측근들 비위를 수사하던 검사들을 말입니다. 아울러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그런 조항까지 깡그리 무시하면서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측근 실세들 비위 수사를 맡았던 검찰 전원을 몽땅 목을 쳐야만 하는 다급한 그들만의 사정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어떻게 되돌려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그런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과 무섭게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를 지낸 전직 검사 출신을 검찰 검사장급으로 재임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판 중에 있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대동하여 북한 및 인도 등을 방문했던 장면이 불현듯 떠오릅니다. 나라꼴이 어찌 돌아가는지 참담한 신경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권력은 극히 짧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십시오. 권좌에서 내려온 그에게 징역 23년이 구형됐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도 2년 남짓 조금 더 지나면 권좌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지금은 천년, 만년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릴 수 있다고 여길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눈은 매섭기만 합니다. 권력이 국민 다수를 위해 정의롭게 행사되지 않을 때 그 권력은 반드시 패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다고 해서 결코 있는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언젠가는 심판대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던 기회의 평등이고 과정의 공정이며 결과의 정의냐고 말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